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고독한 천재라는 아이디어. 오늘은 이 신화의 탄생과 그 이면의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이야기 아실 거예요. 어떤 비범한 인물이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는 영감으로 세상을 뒤바꿀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요. 자, 근데요.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신화에 가깝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혁신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고독한 천재하면 딱 떠올리는 시대가 있지 않아요? 바로 19세기 후반, 이른바 발명의 황금 시대라고 불리는 때죠. 그리고 그 시대의 아이콘, 대표 주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이걸 보세요. 무려 1093개. 특허 수가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홀로 세상을 밝힌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라는 신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정작 에디슨 본인은 자신의 그 수많은 발명품 중에 뭐가 최고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전구, 아니면 축음기, 놀랍게도 영화 카메라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멜로파크 연구소였습니다. 네, 맞아요. 발명 공장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장소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또 여럿이 함께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 발명 공장에는 아주 특별한 팀이 있었어요. 에디슨이 직접 머커스라고 불렀던 팀원들이죠. 이 이름 뜻이 진짜 재밌는데 같이 으쌰쌰 일한다는 뜻이랑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이것저것 해본다는 뜻이 합쳐진 말이래요. 다 같이 모여서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실험하라는 미션이 이름에 딱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에디슨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위대한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점을 정확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리 플레밍 교수도 말하잖아요. 고독한 발명가라는 낭만적인 신화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왜 팀워크가 중요한지, 왜 협력이 엄청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수백만 개의 특허를 싹 다 분석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혼자서 발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도 인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상 별 영향력이 없는 발명품을 만들 확률이 더 높았어요. 반면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대단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건 압도적으로 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머리가 많으니까 기존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방식도 훨씬 다양해지죠. 둘째, 동료들이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상한 아이디어를 초반에 걸러줘요. 요즘 세상이 또 얼마나 복잡해요. 혼자서 모든 걸 알기라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더 혁신적인 생각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래요. 연구를 보니까 보통 3명에서 5명 사이의 소규모 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뭐든 딱 적당한 게 최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협력의 힘이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요, 우리가 몰랐던 숨은 협력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른바 동시발명의 진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에디슨의 대표 발명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전구부터 볼까요? 사실 에디슨이 특허를 내기 한 해 전에 영국에서는 조지프 수완이라는 과학자가 이미 작동하는 전구를 대중 앞에서 시연했어요. 에디슨이 혼자 짠!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전화기는 더 극적이에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리고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이요. 글쎄 바로 같은 날 전화기 특허 서류를 제출했어요. 단 몇 시간 차이로 벨이 먼저였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과학계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찰스 다윈만 기억하지만 사실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라는 학자도 거의 동시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똑같은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월리스의 진화론을 배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걸 동시 발명이라고 불러요. 이건 마치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집단 두뇌처럼 작동하고 여러 발명가들이 그 두뇌의 신경세포, 즉 뉴런처럼 동시에 비슷한 생각을 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결코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고립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혁신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고독한 천재라는 영웅 이야기에 끌리는 걸까요? 그 신화 뒤에 숨겨진 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아주 인간적인 데에 있어요. 첫째, 영웅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잖아요. 어떤 천재가 세상을 바꿨다. 얼마나 깔끔해요. 둘째, 복잡한 현실을 가려주죠. 아이폰을 만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을 일일이 떠올리는 것보다 그냥 스티브 잡스 한 명을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또 문화적인 영향도 크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언젠가 저런 영감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창의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특히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루는 실용 특허에서는 팀이 유리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즉 디자인 특허 분야에서는 개인 발명가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즉 AI가 나의 가상 팀원이 되어준다면 어떨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고독한 천재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이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AI는 정답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정답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파트너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창의적인 조수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을 바꿀 다음 혁신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외로운 천재의 머릿속에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연결된 이 거대한 집단 두뇌 속에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